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한 부인이 범행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수법과 동기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사건 따져보면 매우 자주 일어난다는데요. 이용혁 경찰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건국대 경찰학과입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죠. 네. 네,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네. 자, 13년 만에 밝혀진 뺑소니 사건의 진실이 이제서야 밝혀지게 됐습니다. 먼저 관련 사건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일톤 트럭 한 대가 오르막길을 오르고요. 마스크를 쓴 피의자가 현장 검증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에 일어난 뺑소니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여기 있는 거를 보고 지나갔습니까? 당시 54살 김모 씨를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친 후에 가난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사고 날 일이 아니다. 여기는 속도가 낼 때도 아니고. 당시 뺑소니 사망 사건은 범인을 못 찾은 채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13년 만에 보험금을 노린 아내의 청부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65살 박모 씨는 여동생과 지인 2명과 함께 남편을 살해했고 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13년 만에 드러난 겁니까? 결국 이제 이 범죄에 참가한 사람이 그 4명이죠. 그 주도가 된 것은 그 피해자의 그 처였고, 네. 처의 동생, 즉 처제가 보험 관련된 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청부 살인을 2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 4명 중에 1명으로부터 제3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을 금강원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 내용을 다시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제 금전 내역에서의 출납 이런 상황을 봤더니 이것은 이른바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해서 수사를 해서 결국은 자백을 받아내서 알려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네, 13년이면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지금 청부살인인데. 그러니까 그 뺑소니 관련된 것은 사실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네. 청부살인 경우에는 현재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 유무와 상관없이 뭐 처벌이 이제 가능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범죄자들이 이제 검거가 되고 나서 사실 상당 부분 뭐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검거된 것이 차라리 뭐 잘 됐다, 그나마 마음 편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은 완벽한 범죄였는데 결국 이렇게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지금 그 부인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 글쎄요, 이게 단순히 그 사망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불화가 있었던 건지 그 내막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가까운 그 배우자가 그 보험금을 목적으로 그 살해를 하는 경우에 2가지 목적이 함께 그 병준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정 간의 일정한 갈등이 상당 기간 그 잠복돼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던 그 차에 또 보험이라고 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행, 이것은 특별한 지식과 뭐 전문 식견 없이 일정한 요건만 사실 충족이 된다고 하면 보험금을 일확천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정 불화가 매개로 돼서 또 금전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범행의 특성이 함께 작동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남편이 5억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것도 네. 사실 너무 큰 금액이어서 이것도 좀 의문이 과수원했었다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보험료만 한 달 수십만 원 나갔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처가 사실은 3년 전부터 나름대로 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 사과 농장 등을 하면서 일확천금을 얻고 싶었는데 이것을 단번에 하기에는 무엇인가 아마 의심이 있었던 탓인지 이미 그 수년 전부터 보험금을 착착 내면서 네. 어느 시기에 행위에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 같고요. 이것의 중요한 이 협조자 역할,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한 사람은 사실상 동생입니다. 동생이 그 보험업에 그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휴일 등에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네. 이 사실까지도 사실은 악용을 했던 정말 그 그럼 이 가족의 사건 휴일에 났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이 이제 아마 공소시효 끝났는 줄 알고 누군가에게 슬쩍 흘린 말이 그게 이제 금감원까지 신고가 들어간 건데 다행히 그래 잡았지만 초동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초동 수사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방적인 단순한 도주 차량 사건으로 처음에 판단을 해서 1년 정도 수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했던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경찰 측의 나름대로 해명은 그 당시에 그 지형의 그 위치상 위에서 밑으로 나가게 되는 전형적인 그 뺑소니 사건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네. 수령하는 보험금이 한 번에 많은 액을 하지 않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 뺑소니 도주 사건용으로 판단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3년 동안 묻힐 뻔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초동 수사에 실패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고 잘 삽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당 기간 축적되어 있던 갈등이 어느 시간에 폭발이 된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요즘에 깨어진 가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정말 정서적인 공유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어느 시점부터 저 사람이 나의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물건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점에 더 심각한 것인데 그만큼 애착 형성이 안 돼 있고 인면수심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 보험 사기에서 계속 투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금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5년 동안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런 혐의를 가진 사람들 많은 부분이 가족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또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았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상당히 뭐 충격적인 그 실태 조사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1위가 40%를 차지하는 바로 이제 배우자였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순서가 자신이 이제 허위로 내가 다쳤다라고 이제 한 경우가 약 27%,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어쨌든 17%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었다. 결국은 그 이 보험 사기 자체가 착수하기에 상당히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게 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배금 풍조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뭐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 실태 조사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한 그 이그러진 상당히 불편한 한 단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아무래도 배우자니까 또 자세히 알고 있겠죠. 남편이나 부인이 어떤 보험에 잘 가입해 있고 뭐 얼마가 나온다는 걸 또 알고 있으니까 또 악용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5억 2천만 원 타려면 보험을 보통 서너 개 이상 가입해야 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가입할 때부터 또 보험사들끼리 서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이렇게 체크가 된다든지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상당히 좀 취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험 관련된 뭐 특별법도 제정되고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그 회사를 이제 통합해서 상호간에 이제 그 보험 들고 있는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지금 마련되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이죠. 근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보험 사기 중에서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 예를 들면 한 건수가 더 늘어날수록 90% 이상 보험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크고 또 액수 자체도 10억, 20억 이상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예방 인프라가 상당히 뭐 취약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알려진 거 보험 사기의 그 피해액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 그 9월 달부터 사실은 새로운 그 보험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그 예방 인프라가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그 앞당겨서 조속하게 촘촘한 예방 인프라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우리 일반인들이 뭐 보험을 수십 가지 가입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좀 의심스럽다면 사전에 보험 가입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건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계약 자유의 그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의 청약에 있어서 뭐 응답을 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인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위험금에 해당되는 그 경우에는 무엇인가 더 철저한 뭐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보험을 들고 나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나 관계기관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다발적으로 이렇게 야기한다든가 네. 또는 특정적인 병원에 있어서 허위 진단서 발급 같은 것이 많이 있다라든가 이와 같은 그 데이터의 그 시스템의 연결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험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네. 이런 범죄를 막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도 개선이 기다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국대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